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드래금 튜닝 자각 키트 튜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저희 실버피싱에서 이제 현재 베이트릴용 다이와, 시마노, 그리고 도요, 아브가르시아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드래금 키트를 판매 중인데, 하나하나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또 주의사항이 뭔지, 제품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가 튜닝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구성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래금 키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철제 케이스 포장에 이제 제품이 출고가 되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각각 다이와 이렇게 D31 또 호환 모델들이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 이 모델이 호환이 되나요? 저 모델이 호환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좀 묻는데, 저희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작업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 모델 선정에 대해서는 구매하시는 구매자분들께서 직접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모델의 마지막에 D33.3 혹은 D3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이즈가 뭐냐면 이 드랙판의 사이즈입니다. 외경의 사이즈고요. 이 드랙판이 메인 기어에 부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구매자분들께서 이제 필요한 사이즈, 내가 장착할 릴에 어떤 모델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기어 내경의 사이즈를 직접 측정을 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이제 사이즈를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31 디아미터 31mm라는 뜻으로 직경이 31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우가 하이퍼 커스텀, 솔티가 IC, 스티즈류 뭐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이와는 D31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뭐 알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은 32.8, 34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스티즈 질리언 글로벌 버전인데요. 이 저희가 다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순정의 드래금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플라스틱 판을 제거를 하시고 드랙판을 부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판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해 보시게 되면 31.05라는 사이즈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1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D31 모델을 주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어 내경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드랙을 잠그고 풀고 할 때 또 중요한 이 높이 사이즈 있죠. 이 높이도 측정을 하셔가지고 기어 밑단부터 순정 부품에까지 높이가 6.8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 부품들 높이를 와셔를 가지고 좀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모든 릴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쇼핑몰 추가 상품으로 보시면 이렇게 와셔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0.2T, 0.3T, 0.4T 모델은 이렇게 슬리브 단차 모델까지 호환이 되는 와셔를 판매 중에 있고요. 그래서 1mm 1T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높은 치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통 형태로 되어 있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슬리브 단차 타입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구매 방법은 드래금 키트를 구매를 하시고 0.2T에서 1T까지 각각 2개에서 3개씩 스페어를 구매를 하시고 이제 직접 높이를 측정하셔서 이 부품들마다 높이 단차가 조금씩은 틀리기 때문에 와셔는 자가 튜닝 시 직접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와셔 형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랙판 이제 구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각각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유선으로 저랑 상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용어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게 되면 먼저 구성품들이 드랙 클리커와 안에 장착된 스프링, 요거를 통으로 저희가 드랙 클리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드랙판, 기어에 부착하는 드랙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커 와셔 위에 올려주는 클리커 와셔, 총 3가지 제품으로 이제 대부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도요, 아부가르시아 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랙 패드가 한 장이 지급되는데요. 요게 왜 지급이 되냐면 일부 모델들은 이제 기어 내경 끝까지 드랙 패드가 차게끔 그렇게 제작이 된 모델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드랙판을 바닥부와 측면에 붙이려고 하면 순정 드랙 패드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다이와 모델은 제 경험상 한 모델도 없었고요. 도요, 아부가르시아 모델들은 기어 내경 끝까지 드랙 패드가 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급된 드랙 패드를 이제 수작업으로 커팅을 하셔서 이제 드랙 패드를 깔라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구성품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스페어 스프링이 하나 나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 스페어 스프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성품이고요. 이제 비매품으로 이제 자가 튜닝을 하시게 되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드랙판을 메인 기어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폭시라는 본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첫 번째, 어떤 에폭시를 써야 하나요? 꼭 UV를 써야 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 에폭시 종류는 UV 에폭시, LED 에폭시, 일반 에폭시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모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저희가 UV 에폭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UV 에폭시를 사용을 할 경우 경화 시간이 약 3분에서 5분 사이로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UV 에폭시가 구매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혹은 이렇게 UV 에폭시 같은 경우는 이런 네일 아트에 필요한 UV 램프 같은 추가 구성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으로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 가시면은 AB 혼합 에폭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반 에폭시 같은 경우는 경화되는 시간이 약 한 24시간, 하루 정도 부착하고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에폭시에 대한 질문들은 일반 에폭시, LED 에폭시, UV 에폭시 어떠한 에폭시를 사용하셔도 문제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강력 접착제입니다. 5초 본드라든지 그런 본드류 같은 경우는 충격성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이 본드층이 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드랙판이 메인 기어에서 굉장히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력 접착제는 절대 사용을 금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에폭시 부분은 제가 뭐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 가게 되면 이런 모델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모델인데 3038 UV 에폭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다고 하면 여성분들 뭐 와이프분들이나 여자친구분들 혹은 주변에 네일 하시는 분들 있으면 뭐 네일 탑워터 죄송합니다, 탑젤, 탑코트 이런 거 쓰셔도, 이런 에폭시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네일용 에폭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방법은 다이소에 가셔서 일반 에폭시, AB 혼합 에폭시 쓰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단 에폭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이 드랙판, 다른 부분들은 거의 구성품이 동일한데 이 드랙판의 형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D31짜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랙판의 경우는 일자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뭐 스티즈 SVTW 혹은 이제
일부 스티저 에어 모델에 이제 기어 내부에 단차가 져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게 영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랙판 자체에 단차가 들어가서 쏙 맞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된 모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왜 이렇게 생긴 게 다 다르냐에 제가 간단하게 답해드리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작성을 한 다음에 최대한 이제 외경을 맞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래서 뭐 일부 모델들을 샀는데 왜 저는 별 모양인가요? 왜 형상이 틀린가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 모델은 이 별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아, 이 모델은 원통형이구나, 아, 이 모델은 단자 타입이구나, 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이 다이와 모델 같은 경우는 순정 드랙판에 이미 플라스틱이 붙어 있죠. 이거를 제거를 하시고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막 부시고 부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히팅건 같은 혹은 드라이기로 열 처리를 약 한 1분에서 2분 정도, 더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녹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당하게 열 처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홈이 있고요. 홈을 일자 드라이버로 놓고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충분한 열을 가하신다고 하시면 이 부분이 쉽게 벗겨집니다. 요거를 벗기시고 드랙판을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중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메인 기어에 에폭시가 유입이 되게 되면, 에폭시가 경화가 된다면 서걱거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 에폭시 작업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모델 거의 동일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어에 이쑤시개로 먼저 에폭시를 발라주세요. 굳이 드랙판에 이렇게 힘들게 바르실 필요 없고, 기어 내경에 이쑤시개를 활용해서 바르신 다음에 드랙판을 덮으시고 경화를 하시면 작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 방법이라든지 구성품이라든지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고, 이제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드랙 키트가 뭐 10년이건 20년이건 영구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던 드랙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핀이 부러지죠. 핀이 부러지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드랙판에 이 스프링이 지속적으로 마찰이 되다 보면 드랙판도 마모가 갈 것이고 스프링도 마모가 갈 겁니다. 다만 이제 베스라든지 혹은 이제 좀 부하가 덜 받는 드랙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하가 걸리지 않는 낚시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굉장히 길지만, 특히 타이라바 같이 프리드랙을 사용을 해서 선상에서 8시간 동안 혹은 10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꾸준한 릴링을 하게 되면 금속과 금속 간의 마찰로 인해서 당연히 마모가 빨리 오겠죠. 그렇게 되면 스프링도 평평해질 거고 드랙판도 마모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가 죽기 때문에 사장님 왜 쓰다가 소리가 죽나요? 라고 하신 부분들은 사용상 환경에 따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드래금 키트를 구매를 하시거나,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드랙판이 나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스프링이 나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분 스프링이 하나가 이제 지급이 되니 여분 스프링을 활용해서 스프링을 변경을 해주시면 다시 원래의 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이라바, 그러니까 프리드랙을 쓰신다 라고 하시면 이 타입의 키트는 오래 쓰게 되면 소리가 죽는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좀 심사숙고하셔서 구매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모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드랙판에 반드시 작업 후 구리스를 일정량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스프링과 드랙판이 지속적인 마찰로 마모가 빨리 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랙판에 구리스 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리스는 고점도 구리스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저점도 구리스를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핵심 부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들 내용을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뭐 이런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게 되면 또 한번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